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채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자, 이 예제 계속 보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밝기는 레벨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다. 가운데 슬라이드가 기본적인 밝기지만 이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좀 공간이 비어 있다면 이곳을 당겨주는 게 콘트라스트 확보에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기. 그리고 밝기에 대한 거는 L 값이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80 정도 올라오면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암 대비, 곡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고 명암 대비를 이렇게 올렸었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올렸었어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 부분이 더 많이 상승하거든요. 이게 밝은 부분 쪽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도 조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도하면 여기 색조 채도에 있는 이 채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채도를 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채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활기라고 하는 채도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활기를 향상된 채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향상된 채도 방법. 원래 채도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채도를 활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활기를 올리는데 이 활기를 올릴 때 뭐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끝까지 올리진 않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번 써보면 일반적으로 저는 한 2, 30 정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0 정도로 올려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려고 써보면 평균적으로 2, 30 정도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채도를 올려보면 평균적으로 쓰는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기준으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활기라고 하는 채도는 이 밑에 있는 이 채도, 그리고 특히 색조 채도에 있는 채도랑 뭐가 다르냐?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예제를 한번 꺼내 볼게요.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복제 방법 여러 번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쪽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인 색조 채도의 채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올려볼 건데 조금 과하게 올려볼게요. 좀 세게 올렸다 싶을 정도로 한 81 정도 됐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요즘에 선호하고 있는 활기를 한 얘도 많이 올려볼 거예요. 한 80 정도까지.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딱 보시면 왼쪽이 채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게 맞죠. 자, 우리가 채도는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색의 강도, 순색에 가까운 색을 채도가 높다고 합니다. 붉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섞이지 않은 게 채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색의 강도, 색의 진하기, 색의 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색의 강도는 왼쪽이 훨씬 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대를 해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미지 요 부분이 이렇게 깨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올려봐도 깨진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채도는 덜 올라갔지만 데이터를 깨트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채도는 채도를 왕창 올리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채도라는 값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채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활기에 있는 활기를 일단 올리고 활기 밑에 보면 채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채도를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채도를 조금만 더 거들어 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사진이 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채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면 화면상에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동호회 갤러리에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되시거나 그랬을 때 프린트를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깨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채도는 눈으로 봤을 때 와 좋은데 할 정도까지 올리시면 이미 데이터가 깨진 거예요. 이미지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깨지지 않을 만큼 올리는 게 좋은 채도 조절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로도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 가지고도 한번 작업을 해보면 여기에도 활기를 이용해서 일단 채도를 쭉 올려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채도를 강하게 하고 싶으면 채도를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채도도 끝까지 이렇게 올리면 데이터가 깨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려주셔야죠. 이 기준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데이터 경계선이 깨지지 않을 정도, 그게 채도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풍경 사진에서도 한번 채도를 올려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을 강하게 한다고 이 채도에서 이렇게 왕창 올려버리시면 화면상에서 봤을 때 와 멋진데 좋은데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가 깨져 있고, 그리고 이런 채도는 실제로 표현이 안 되는, 프린트가 되지 않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리시면 안 되고 활기에서 올리시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채도를 조금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채도라고 하는 게 참 MSG 같아 가지고요, 과하게 올리는 버릇이 들면 계속 과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채도가 빠져 보이면 사진이 흐리망텅한 것 같고 채도가 낮은 사진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미지의 경계 부분이 이렇게 픽셀들이 터지냐 안 터지냐. 자, 픽셀이 터지는 거 이런 느낌입니다. 보세요. 이런 느낌. 여기서도 만약에 이 밑에 채도를 왕창 올리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거칠어지면서 데이터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색은 모니터에서는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프린트를 맡기시면,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 컬러들은 프린트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채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채도가 있었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도와 활기가 있을 때 저는 활기를 쓰는 거를 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조정하다 보면 부분적인 채도를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파란색만 더 채도를 높인다든지 붉은색만 채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활기로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색조 채도를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가락처럼 생긴 툴이 있는데 이게 보통 타겟 어저스트먼트 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여기 이미지에 파란 하늘에다 스포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클릭한 상태에서 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 보시면 채도가 쭉 올라가죠. 이쪽으로 내리시면 채도가 떨어집니다. 자, 채도를 쭉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데이터가 깨지지 않을 정도. 이거를 만약 끝까지 올려 놓으면 이 경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파란색만 올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런 데 보면 입자가 조금 거칠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올리면 이런 데들이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도 조금 더 거칠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50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로 굳이 얘기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채도를 높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컬러의 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해볼까요? 붉은색을 높이고 싶어요. 붉은색 클릭해서 하시면 이렇게 붉은색 채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가 이 타겟 툴로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빨간 계열, 그리고 파란 계열, 녹색 계열, 이런 계열이 녹청 계열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면서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범위를 내가 좀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옆으로 더 넓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누르셔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수동으로 늘려놓은 거에 다 범위가 해당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죠,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정하는 색의 채도만 올리고 싶을 때 색조 채도의 요 타겟 툴,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이미지에서 붉은색 요것만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색조 채도를 열고 요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확장하고 싶으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주변 컬러를 조금 더 찍어 주시면 이 범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늘어나질 않고 있네요. 네, 이 상태에서 손가락 툴 상태에서 클릭해서 아예 돌리셔도 되고 이걸 다시 클릭해서 움직이셔도 되고 이미 지정이 끝났으면 여기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화면상에 붉은색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인 채도를 올리게 되면 모든 컬러의 채도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부분적으로 내가 지정한 색의 채도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써보시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에서 배운 레벨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곡선을 이용해서 명암 대비를 좀 올려주면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마에 갖다 대보면 여기 L 값이 지금 79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채도는 활기를 이용해서 채도를 조금 높여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손가락 툴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란색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파란색 계열의 채도가 쭉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색깔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클릭해서 올리시면 이 색깔도 올라가겠죠. 자, 여기 초록색도 올리고 싶다 클릭해서 올리시면 초록색도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색의 채도만 올리고 싶을 때는 색조 채도의 이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올리시면 지정한 색의 채도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채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활기를 이용해서 채도를 올리는 방법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색을 지정해서 올릴 수 있는 색조 채도의 채도 조절 방법, 도구는 이 손가락 도구였죠. 이걸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